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희영의 머니볼, 이희영 스포티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메이저리그도 시범 경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방송용 얼굴로 돌아와야죠. 네, 그 전에 아니었나 보네요. 네. KBO 리그 시범 경기도 시작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C 다이노스 잠시 후에 짓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창원석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명 집보다 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말만 하고 싶어서 이번에 기회가 있었어요. 인터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뉴스파다에서 소개하는 NC 다이노스의 첫 번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가장 멋진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손아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년 연속 주장이 되셨습니다. 네. 또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2년 연속으로 주장을 맡을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범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아직 짧습니다만 분위기 어떻습니까? 준비를 미국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요. 올 시즌도 팬분들의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시원하게 개인 목표, 팀을 위해서라도 한번 밝혀주신다면요. 작년에 타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다른 선수에게 내주고 싶지 않고요. 올 시즌에도 제가 뭐 타격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희 팀은 더 이기는 경기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좀 동기부여 삼아서 왕관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 내야수 김주원입니다. 담백하시군요. 네. 예.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뭐 좋은 추억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도 만났고 또 같은 유격수 선수지 않겠습니까? 또 네. 선배기도 하고. 확실히 같은 한국 선수라고 해도 이제 거기서 뛰니까 뭔가 몸도 훨씬 저보다 좋은 것 같고 예. 그런 다른 선수들 보니까 좀 피지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준비는 그 이후에 잘 된 것 같습니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비시즌이랑 스프링 캠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이제 신경 써서 연습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투수 신민혁입니다. 신민혁 선수 어깨 무게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희 투수들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좀 하위 팀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잘했으니까 올해도 저희 팀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서울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네. 명단에 팀 내 연관들과 포함이 됐는데 네. 혹시 맞붙고 싶은 타자는 없습니까? 뭐 오타니 선수랑 당연히 상대해보고 네. 싶은데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신민혁 선수와 또 오타니 쇼의 만남까지 우리가 좀 미리 기다려보겠고요. 뭔가 안 느낀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것 같고. 농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은 네. 못하겠습니다. 와, 자신 있나? 네, NC 다이노스 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저희가 예, 어제 제가 오전에 가서 뽑아왔는데 저희가 MBC 경남에서 NC 창단 이후에 단 한 번도 라디오 중계를 친 적 없었는데 지난 시즌만 유일하게 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좋은 영상을 선사해 드렸습니다. 시범 경기는 이제 시범 경기일 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시범 경기 페이스가 NC가 너무 좋아서 이 점은 좀 짚고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범 경기 개막전 첫 경기에서는 3대 10으로 패하긴 했는데 예. 그 뒤에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특히나 NC가 지금 시범 경기 4경기에서 무려 평균 득점 6.4득점. 야,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뽑아내고 있어요. 예. 특히나 데이비슨 이번에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매 경기 거의 장타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 열린 경기에서는 홈런까지 때려냈고요. 예.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선에 비해서 투수진은 실점이 좀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시범 경기 초반에는 타자들의 컨디션보다 투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더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열리는 개막에 맞춰서 투수들의 몸 상태를 좀 빨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손박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손아섭, 박민호, 박건우 선수는 건재하고 타순 조정이 약간 있다라는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일 하트가 진짜 팬들에게 하트 뿅뿅했습니다. 예, 시범 경기에서 구속이 잘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140km 후반대를 던질 수 있는 좌투수인데 시범 경기 초반부터 구속이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예. 원래 개막전 선발이 유력했던 카스타노 같은 경우는 캠프 막판에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미뤄졌잖아요. 예. 지금 서서히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제 이제 청백전을 가졌는데 거기서 140km 후반대를 또 던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스타노도 몸 상태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예. 외국인 선수들의 개막전 라인업에 드는 거는 그렇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에릭 패디가 워낙 압도적인 WAR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스타노와 좀 하트가 합작해서 좀 높은 WAR로 선발 로테이션도 든든히 지켜줬으면 좋겠고 토종 선발 투수로는 3선발은 앞서 제가 인터뷰했던 신민혁 선수가 낙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시범 경기 다시 들어가 보면 평일 경기는 무료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주말 경기는 유료 입장이고 평일 경기는 예. 이제 무료 입장인데 지난 주말 시범 경기 개막했을 때 당연히 유료 경기였잖아요. 근데 매진 경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한화 이제 경기 대전 경기는 모두 주말 경기 매진이 됐고요. 하나는 이해가 갑니다. 예. 류현진 선수 복귀 그렇죠.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렸어요. 예. 그리고 롯데 사직구장도 지금 공사 때문에 1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9,40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 NC파크에서도 6,710명이 입장이 했어요. 예. 지난 시즌 시범 경기 평균 관중이 2,527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평균 관중이 7,236명입니다. 예. 그만큼 시즌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중계권이 그 OTT가 가져가게 되면서 SNS에 뭐 흔히 말하는 짤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류현진 선수 투구 보니까 와, 그 표적지에 바깥쪽 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류현진 선수의 투구를 라이브로 지켜봤었는데 뭐 구속도 생각보다 많이 빨리 올라왔고요. 예. 특히나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제구 ABS 시스템 구석으로 쏙쏙쏙 들어가는데 예. 오히려 ABS 시스템이 아니었으면은 류현 선수가 조금 더 심판 콜을 이제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류현 선수가 워낙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심판의 머리에도 류현진 하면 제구라는 그게 박혀 있거든요. 네네. 류현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 들어오는 볼만 던져도 충분히 스트라이크 콜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자동으로 그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던져야만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류현진은 다르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또 빅리거가 국내 무대에 오게 되면은 이 리그 자체가 좀 붐업되는 그런 것도 스스로 류현진 선수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말씀 중에 ABS 나왔잖아요. 이게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인데 이것과 뭐 피치 클락 그리고 그 조정되는 게 베이스 크기도 있고 그리고 시프트가 시프트. 금지되죠.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ABS는 이름 듣고 저 뭐 자동차 관련된 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앞서 설명해주신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인데 예. 미국 현지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만 지금 통용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원래 올 시즌에 적용을 하려고 했다가 예. 이제 구단주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제 도입을 미뤘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허구현 총재가 그대로 바로 도입을 시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바로 하는 거죠. 정규 시즌 그렇죠. 개막하면. 지금 시범 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ABS를 퓨처스리그에서 한 4, 5년 정도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들에게 어색한 상황은 아니고 심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죠. 시범 경기 내에서도 ABS에 대한 불만은 거의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판정해서 심판에게 인이어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타자들이나 투수들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피치 클락이에요. 예. 피치 클락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죠. 지난 시즌에 보니까 이제 2022 시즌에 2시간 30분 이하 경기가 3.8%였거든요. 야, 근데- 그 3.8% 놀랍습니다. 근데 예. 2023 시즌에는 예. 30.5%로 이야, 늘었습니다. 이건 더 놀랍네요. 그만큼 피치 클락이 확실히 효과를 받고 경기 시간이 3시간 6분에서 2시간 42분까지 줄였거든요. 아하. 확실히 피치 클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허구현 총재도 과감하게 도입을 추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 사무국에서 바로 이제 도입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불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찬성 입장을 보면은 LG, 삼성, NC 두산 감독들이 이제 찬성을 입장을 냈는데 이제 야구 인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도입이 돼야 되고 경기 스피디해야 된다. 그렇죠. 경기 예. 시간이 단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될 거라면은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KT, 롯데, 한화, SSG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제도가 들어오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들어왔다. 이런 점에 들어서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실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또 오히려 경기력을 저하야 하는데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우려를 하긴 하는데 류현진 선수도 좀 우려를 하는 게 미국에서 피치 클락이 도입될 때는 피치컴이라는 사인을 이제 기계를 통해서 보내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투구 템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치컴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포수가 이제 사인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보면은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피치클락에 대한 지금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BS는 로봇 심판이라 불리는데 이것보다는 좀 피치 클락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투수 중에서도 인터벌이 긴 투수도 있는 것이고 타격 루틴이 또 남다른 선수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당장 이것은 뭐 후반기부터 적응한다고 전 들었는데 당장이 아니라 일단 전반기까지는 시험 운영이 예. 되고요. 예. 그러면서 주자 없을 땐 18초, 주자 있을 때는 23초 안에 투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위반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얻게 되고 이제 투수는 볼을 하나 주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전반기까지는 구두 경고로만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후반기부터 이제 볼 스트라이크를 추가하는 게 적용이 될 텐데 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KBO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타고 투저의 흐름이 될지, 뭐 투고 타저의 흐름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무래도 투수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 투수 쪽이 좀 더 불리할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적용한 이후에는 투수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예. 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정규 시즌 개막하니까 계속해서 저희 MBC 경남과 함께 NC 소식도 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축구를 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황선홍 감독의 선수 명단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 월드컵도 있고 23세 이하 팀 명단이 그렇죠. 공개가 됐죠. 자, 먼저 태국과의 2연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자, 두 경기 앞두고 발표한 대표팀 명단부터 좀 특징적인 대목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화면으로도 명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스만 호가 해외파 선수들에게 많이 치우쳤던 명단이었던 반면에 황선홍은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요. 이제 논란이 있었던 이강인과 손흥민을 모두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33살 333일의 나이에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정이 됐어요. 예, 지금 명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비수에서 이명재, 울산 HD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미드필더에서는 정호연 선수 광주FC 미드필더고요. 그리고 공격수 방금 이영 위원이 짚어준 주민규 선수 역시 울산 HD 소속인데 지난 시즌 득점왕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세 명의 선수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주민규 선수 두고 이제 참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벤투 감독 시절부터 주민규 선수의 발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뽑냐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민규 선수가 발탁이 됐고요. 황선홍 감독은 주민규 선수의 발탁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단점들이 있지만 득점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는 역시 득점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민규 선수의 발탁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 뽑으면서 왜 그렇게 적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팬들이 보이콧을 한다느니 이런 걸 적는데 황선홍 감독이 참 인터뷰도 잘하더라고요. 네, 예.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 때 이강인 선수를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믿고
발탁을 했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논란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 안 보려고 팬들이 보이콧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팬들이 실망한 거는 축구협회 행정력이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싸운 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이상 그 논란은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두는 것이고요. 그 위로 가면은 다른 코칭 스텝도 있고요. 그리고 협회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막지 못했는데 뭐 탁구 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게 참 저는 축구 팬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리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2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개막전에 원기종 선수의 멀티골로 첫 승, 그것도 박동혁 감독에게 선사했던 경남FC인데 지난 주말은 이제 창원에 와서 홈 개막전 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경남FC의 승격을 첫 경기 응원을 했는데 예. 아쉽게 1대4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좀 그래도 2연승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부산 아이파크가 앞선 개막전에서 이랜드에게 0대3으로 패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예. 경남FC가 앞서 개막전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고요. 예. 박동혁 감독은 이제 첫 골을 넣고 나서 계속해서 실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초반에 이렇게 확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겠다라는 예. 다짐을 하더라고요. 박동혁 감독이 이제 신인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시즌 개막 전에 홈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박동혁 감독의 뭐 지략을 지책하는 게 아니라 아쉽게 두 번째 경기 만에 2라운드 경기 만에 일단 패배를 했고 그리고 또 개막 홈 경기지 않았습니까? 예, 홈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였던 경남 FC 2라운드였습니다. 자, 이날 볼 점유율에서는 부산보다 조금 앞섰는데 특히 상대에게 슛을 많이 허용을 했었고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선제골 또 원기종 선수가 넣으면서 이 경기도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경남FC는 오는 16일입니다. 사흘 뒤에 창원축구센터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홈 첫 승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영 위원과 인사드리기까지는 1분여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앞서 실시간 댓글에 T땡으로 보기가 프로야구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초반입니다만 네. 처음입니다만 좀 불편함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심각하죠. 사실은 이 컨텐츠가 무료가 아니라 유료잖아요. 그리고 1,000억 원을 넘게 쓰면서 중계권을 따냈는데 너무 준비 소홀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나 초반부터 아쉬운 모습이고요. 예. 이제 정규 시즌까지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빠르게 좀 만회를 해서 좋은 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게다가 시작 전부터 뭐 보편적 시청권, 뭐 접근권까지 확대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다른 시각도 있었는데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지상파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뭐 야구 팬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또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남기면서 오늘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한 주의 마지막 뉴스바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